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ETF로 요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금을 갖다가 많이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교환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금의 성격 때문입니다. 반면에 투자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 최고의 안전자산은 금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치가 거의 안 변해요.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기능, 위험에 대한 해지 기능을 방어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금은 적극적인 투자 자산은 아니에요. 자산의 가치를 갖다 방어하는 이런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항상 들어갑니다. ETF로 투자하실 때는 좀 다릅니다. 수수료가 적은 게 중요하고요. 투자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가격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산정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즈온의 변정규 전무 함께 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 보니까 되게 자료가 점점 약간 책 읽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재밌으면 좋죠. 약간 소설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필 쓰시는 것처럼 쫙 정리해 주시고 그림도 많아가지고 꽤 재밌게 봤는데 오늘은 금값 얘기를. 네. 작년 7월 달에 제가 그 소설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때 이제 그 트럼프 대선 전이었는데요. 이제 그 대선 이후에 어떻게 자산 가격이 변화할지, 뭐 금리 그리고 환율, 뭐 전체적으로 다 부동산까지 봤는데 그 중에 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최근에 많이 오른다고 이렇게 질문들이 많으세요. 근데 금은 굉장히 그 성격이 재밌는 그런 투자 자산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금속이기도 하죠. 비금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화폐, 법정 화폐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금 자체가 돈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면 동전이었잖아요. 금동전. 예, 금화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 왜 이렇게 최근에 오르는지 그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한국 돌잔치에 금반지 사라지나. 요즘에는 한돈 선물해 주려면 거의 6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금 반돈, 한돈 이렇게 선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금반지 하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예. 차라리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이게 금 가격이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선물의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금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전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한번 볼까요? 네. 예, 띄워주세요. 갑자기 한 2초에 마가 떴습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한 세 섹션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첫 번째 섹션은 작년에 했던 거 리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때 레트로 감성으로 가서 한번 보는데 그때 이제 2024년 7월 16일 방송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글로벌 자산 가격 전망 중에서 금에 대해서 금값이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제 달러 가치도 상승하고 금값도 상승하고 뭐 유로 가치는 하락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금값이 이제 2026년에는 3,000달러를 돌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벌써 이렇게 빠르게 가까이 왔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2020년대 최고의 투자 상품 금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기남이 된 골드바, 그죠? 인기 많아지면 웃고 있나 봐요. 예, 자기가 이제 챔피언이 됐다 이거죠. 밑에 보시면 금 황태자라고 써 있잖아요. 예, 주식과 부동산을 제치고 2020년대 최고의 투자 상품으로 등극한다. 이건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금은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인기 있는 투자 자산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자가 없어요. 그렇죠. 워런 버핏도 금 투자 안 하는 이유는 금은 맞습니다. 투자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그때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한 4가지 있잖아요.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 있죠. 게다가 최근에 환율 전쟁, 그다음 관세 정책, 전쟁 이런 긴장 상황이 있으면은 리스크 오프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리스크 오프일 때는 지뢰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의 가치를 갖다가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자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 최고의 안전자산은 금입니다. 예, 왜냐하면 가치가 거의 안 변해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 기능, 위험에 대한 해지 기능은 방어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 동안에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금 가격에 대해서 지뢰가 많으면 예, 발 디디기가 힘들어요. 투자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죠? 지뢰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이 불확실성, 많다는 위험. 거죠. 불확실성은 위험으로 연결이 돼요. 예, 그러면 자기가 투자 자산의 가치가 변동을 하죠. 근데 그 변동을 하는데 가치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변동 위험이에요. 가격 변동. 예, 가격 변동 위험인데 이게 상대적인 가격이거든요. 네. 그게 가치고 그게 이제 그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게 가장 큽니다. 이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주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서도 금이 중요한 그러한 자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금값의 추세를 보면요 폭등하고 있죠. 예,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 온스당 뭐 $1,000가 올랐어요. 네. 이 기준은 이제 온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트로이 온스라 그래요. 트로이 온스. 예, 옛날에 뭐 저희 뭐 트로이의 목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부터 뭐 사용하던 그런 뭐 기준이래요. 도량형 기준인데 트로이 온스당 뭐 $1,000가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뭐 한 3분의 1 동안 3분의 1 이상 올랐죠. 예, 최근에도. 그래서 1년 동안은 약 50% 상승을 했습니다. $2,000에서 $3,000로 올랐으니까. 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 온스보다는 뭐 한 돈, 두 돈, 네. 돈이라는 그런 도량형이 훨씬 친근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한 돈으로 본다면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어요. 2008년 기준으로 하면 그때 이제 저희 그 IMF 그 리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한돈 가격이 125,000원이었어요. 125,000원이었으면 그래도 돌잔치 해줄만 해요. 근데 금반지. 저때 당시에 10만 원도 꽤 큰 가격 아니에요? 꽤 큰 가격은 맞아요. 큰 가격은 맞는데 지금 보시면 한 5배 이상 올랐지 네. 않습니까? 예, 많이 올랐죠. 5배. 그냥 우리가 강남에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이거 사는 게 더 낫던 거예요. 강남 아파트가 기준이시네요. 아니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이게 부동산도 일부 그 서울 지역에는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진짜 우리나라 많이 같은 올랐네요.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았었던 거죠.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았잖아요. 금리가. 예, 뭐 비교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 성장률 자체가 타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금은 뭐 나라에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환율만 들어가지 뭐 그 금값 자체는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들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의 강남 부동산 가격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한평군에서 제작한 황금 박쥐상의 가격이 저는 완전 드라마틱한데요. 그때 당시에 뭐 지자체에서 네. 뭐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27억 원의 원가가 들었네요. 거기에 네. 뭐 세공비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비쌌겠죠? 네, 어저께 이제 그 가격으로 이렇게 본다면 256억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거 왜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08년 당시에 12만 5천 원이고 지금 2025년 기준으로 5배 올랐는데. 역시 정확하시네요. 네. 이걸 갖다가 한평군에서 2005년도에 금을 미리 사놨답니다. 아, 더 싼 가격에? 네. 저는 이게 왜 또 5배인데 얘네만 왜 10배로 계산했지 했는데. 네. 아, 미리 금 가격을 더 쌀 때 사놓고. 이제 2005년도에 그거를- 사놨다고 해요. 아. 뭐 은도 조금 들어갔는데 그럼 은도 사놨고. 2005년도 대비해서 지금 10배가 오른 거예요? 뭐 그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와, 금 가격이 진짜 금값이 됐네요. 이제 뭐 금이 아니에요. 거의 뭐 다이아몬드 수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가격은 오히려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금값
더 올라가요? 다이아몬드 가격하고 금값은 옛날부터 시작이 좀 다른 게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현금 등가물로 보지가 않습니다. 아, 이제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 금은요 원소이기도 하잖아요. 원소, 네, 원소인데 조금 다른 게 이제 그렇게 되려면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금 자체를 현금 등가물로 이렇게 봐주는 데도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네.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뭐 통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ISO 그 표준기구 있잖아요. 표준기구의 통화 코드를 그대로 써요. 네. 그래서 XAU라는 통화 코드를 그대로 이게 원소 기호기도 하거든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금의 원소 기호. 네, 우리나라는 KRW를 쓰잖아요. 네. 통화 코드를. 네. 이제 그 달러는 USD, 유로는 EUR 이렇게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XA 원소 계열을 ISO 통화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X 계열에 그러한 통화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백금 계열이거든요. 금과 백금. 예. 계열은 통화 코드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통화로 인정을 해주죠. 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통화로 인정을 하지가 않아요. 이 귀금속 분류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현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좀 다른 물건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불행히도 강남 아파트와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어주시면 이렇게 뭐 그 물가 상승률을 제가 얼마 정도 이렇게 올랐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한국통계청에서 나온 물가 상승 이제 공식이죠. 공식 물가를 얼마나 평균적으로 올랐는지 매년 이렇게 좀 계산해봤는데 엑셀에 그냥 그 뭐 선형복리로 이 그 함수를 이용해서 넣어봤더니 약 50%가 올랐더라고요. 2008년 대비. 물가가. 예, 2008년 뭐 어림짐작으로 한 50%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물가와 그다음에 미국의 그 주가 지수, 다우존스 지수,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주가, 초코파이 한 박스 그냥 5,500원이더라고요. 지금요? 예. 한 박스를 사본 지 마트에 너무 오래된 가보니까. 것 같아요. 예, 저는 가끔 삽니다, 이제. 예. 초코파이 좋아하시는군요.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일하고 할 때 초코파이랑 이제 우유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 약간 데워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초코파이.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살짝 데워 먹으면은 더 맛있습니다. 회사에 전자레인지가 없습니다. 그게 부풀어요. 그 마시멜로가 살짝 부풀면서 아, 그래요? 예, 케이크 느낌이 납니다. 아, 그러면은 예, 편의점에서 아예 데워서 와야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도 거의 400% 가까이 올랐고 뭐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의외로 네. 많이 올랐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도 한 350% 정도 올랐고요. 코스피는 좀 분발을 해야 되죠. 예, 한 40%. 예. 금이 33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에 더해서 가치를 갖다가 주가 지수 상승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상승 가지고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주식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게 금을 우리가 이렇게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 왔었나 싶기도 해요. 지금 여기서는 그냥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체를 하려면은 또 몇 시간이 걸려요. 네. 그것을 이제 ETF로 요새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금을 갖다가 많이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뭐 장롱 속에다가 보통 예, 숨겨두기도 하는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또 맞아요. 이것을 뭐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요. 맞아요. 보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현금화할 때 그 세금이 또 꽤 맞아요. 나가요. 이것을 갖다가 또 자기가 잘라서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달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장수대로 뭐 예, 20달러 나눠서 100달러. 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렇게 뭐 나누기도 잘 어렵고요. 네. 칼로 나눌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뭐 어떻게 보면은 교환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렵고 금의 성격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네. 다른 자산들과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거 한 번만 보시면 앞으로 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우선 금과 달러의 관계예요. 그게 두 개 중요합니다. 두 개가 대체적 관계, 보완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햄버거 가게에 가셔서 햄버거를 드실 때 콜라를 같이 시키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맛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보완제. 보완해줘요. 네. 그게 보완제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빵을 드세요. 그럼 밥을 안 드시잖아요. 그럼 옆에 밥집이 그래요? 줄어듭니다. 빵을 먹는 거랑 밥이랑 다른데 요즘에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빵 드시고 또 밥도 후식으로. 드실까요? 후식으로 빵 먹습니다. 밥 그렇게 먹고 되면 또 후식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네네. 어쨌든 보통으로는 이제 밥을 먹으면 빵을 안 먹고 빵을 먹으면은 이제 식사 대용으로 하면은 밥을 안 먹게 예, 되죠. 그래서 대체해 버리면은 그것이 네. 안 팔리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체적 관계예요. 그래서 금 대신에 달러를 살 수 있고 달러 대신에 금을 살 수 있고 두 개가 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플레이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싸면 달러를 사고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둘 다. 금이 싸면 금을 사도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지만 근데 달러나 금이나 다 비싸잖아요. 다 비싸죠. 네. 최근에는 이제 물가 상승이 있었고요. 게다가 여러 가지로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두 개 다 올라가고요. 특히나 인플레이션의 해지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에 있어서는.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어서 가치를 갖다가 방어하는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금의 가격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실 때 소비자 가격이 금의 국제 시세가 있죠. 달러로 거래가 됩니다.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귀금속들이나 원유나 이러한 그 소재들은 달러로 다 거래가 돼요. 게다가 통화도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축통화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떻게 보면 원자재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달러 거래로 뭐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의 영향을 받아요. 네, 달러 원 환율.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금값도 오릅니다. 네, 그리고 환율이 내리면 금값도 내려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네 금이 이런 것들은 금값 자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달러가 오른 영향도. 예. 달러로 표시된 금값 자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달러 원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잖아요. 1,450원대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비싸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은방 사장님은 가시면은 종로에 이제 귀금속 거리가 있어요. 오가에 보면 쫙 있습니다. 거기 사장님들은 환율 보고 계세요. 아, 환율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보고 있군요. 굉장히 영향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이제 금값도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갔을 때랑 오후에 갔을 때랑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값이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네. 그러니까 오전에 팔아두시고 오후에 가시면 많이 올랐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달러 환율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면 그날 아침에는 금 살 생각이 있으면 빨리 가가지고 금 예. 사는 게 좀 이득일 수도 있겠네요. 소매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뭐 많이 차이가 안 나시겠지만 네. 도매는 도매로 차이가 하신 많이 분들은 나죠. 크게 차이가 나죠. 네.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금의 성격은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네. 통화로서의 기능도 있고요. 귀금속의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 저장 수단의 그러한 뭐 투자의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X계열 통화 있잖아요. 네. X계열의 통화는 없어요. 뭐냐면 X로 시작되는 그러한 ISO 통화 기호는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ISO 표준기구에서요. 이제 그 귀금속이 벌써 이렇게 X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X로 시작되는 그러한 그 통화 기호는 아예 부여를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귀금속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하고 AU가 원소 기호니까 금이 그래서 XAU가 네. 통화 기호가 되는 거군요. 은이 XH고요. 뭐 예를 들면은 팔라디움 뭐 이런 PD, 것들이 SPD. 예. X로 시작하면은 다 요거는 금속을 기반으로 한 통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는 개가 거군요. 있습니다. 예, 네 개를 인정을 해줘. 이 네.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 가상 통화 있잖아요. 그렇다 X가 들어가요. 그거는 통화 기호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제 편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으로 이제 뭐 거래를 갖다가 뭐 돈을 갖다 서로 송금하고 이런 기능이 안 돼요. 그거를 좀 차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금의 경제적인 장단점이 중요하죠. 두 개를 좀 나눠 볼게요. 네. 장점은 시간과 장소. 뭐 3,000년 전에도 이집트에서도 금이 귀했대요. 이것을 뭐 돈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사용하고 그랬으니까 시간과 장소, 뭐 동서고금, 유럽도 사용하고 뭐 중동도 사용하고 우리나라도 사용하고 아시아도 사용하고 전부 다 돈이었으니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최고의 안전자산인 건 분명히 보이고요. 실물이 존재해요. 실물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가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위험에 대한 해지 기능이 탁월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장점은 물가 상승 위험에 대한 해지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높아질 것 같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에 대해서 2013년 이후에 금에 대한 투자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피, 무게, 보관 비용이 많이 들고요. 현금에 비해서 매도 할인폭이 좀 커요. 그렇지만 다이아몬드나 다른 그 자산과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드오퍼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 금을 사시고 판매하실 때 제값을 거의 많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그 귀금속들은 사시고 난 다음에 파시려고 그러면 반값도 못 받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이것들을 비드오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예, 금융에서는. 비드오퍼 스프레드. 예, 그래서 판매하고 매수하는 그런 가격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달러 대비해서 그 금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물가 때문에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달러가 오늘 바로 올랐어요. 그럼 금은 떨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반대 방향 상대성을 가진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체제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사면은 뭐 밀가루를 사면 쌀이 안 팔려요. 네,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달러화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우리가 가격을 측정하는 금 가격을 더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네. 지금은 정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네요?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상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최근과 같이 달러화도 그렇고 금값도 그렇고 같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군요. 예, 같이 올라가는 것은 좀 이제 이례적인 것으로 볼 그러면은 수 있어요. 이 단기적으로. 이례적인 그 흐름은 곧 깨질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금값이요. 네. 이 지정학적 위험이 너무 많이 고조가 됐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3차 대전에 대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고요. 네. 게다가 관세 정책, 환율 정책도 환율 전쟁도 이제 시작된다고 우려가 있고 하니까 여기 대해서 금값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안전자산 전반에 걸쳐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안전 선호, 그다음에 이제 그 금에 대한 선호 같이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향후에 대한 전망을 볼 때는 금 가격에 대한 추이는 뭘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그 가격 위험 그 가치를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해서 프로텍션 기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금값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달러화와의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죠. 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상반기엔 달러 가치가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환율도 1,400원대 위에서 계속 이렇게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이것들이 이제 크게 반대로 갈 추이가 변동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400원대에서 좀 내려올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금이 달러보다는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도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최근에는 또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자 중국에서 이제 금을 미국 쪽으로 많이 수입을 못하게 되는 그런 거를 우려해서
미리 금을 쟁이는 그런 수요도 많다라고 하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금을 엄청 비축을 해놓잖아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죠. 네. 왜 그러냐면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소비자들도 이제 그래서 금을 많이 살 수가 있었고 이 두 나라가 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예. 중국도 금을 좋아하지만 네. 인도인들은 금을 갖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도 많이 수요도 늘어나지만 그 마이닝이라고 채굴이라고 하나요? 금을 채굴하는 그 양은 점점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단기적으로 각국에서 그렇게 비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모자란 그런 상황 속에서 금 가격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랐지만 향후에도 뭐 인플레이션을 봐도 달러화에 대한 대체 재료를 봐도 이런 수요를 봐도 금 가격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네.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네.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제가 지금 표를 안 갖고 왔는데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가격을 비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은 적극적인 투자 자산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산의 가치를 갖다 방어하는 이런 보수적인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적극적인 그런 투자 방법은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식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채권도 들어가고 네. 금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금은 어느 정도 안전자산의 비중으로서 들어가기는 하죠. 지금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금값이 많이 올라와서 더 이상 내가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 안에 금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셨던 분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도 되겠네요. 뭐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을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맞아요. ETF로 투자하실 때는 좀 다릅니다, 이게. 보통 뭐 ETF 많이 하시고 아니면 한국 그 KRX에서는 금거래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뭐 수수료율이나 세금 적다라고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하죠. 네, 수수료가 적은 게 중요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금 가격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지수가 금을 잘 따라가야 되잖아요. 국제 지수를 잘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투자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요. 네. 그리고 회사마다 가격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산정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무님께서 보시기에는 달러원 환율 그러니까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명확하게 방향을 잘 모르겠지만 하반기에는 결국 지금 레벨보다는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파월 의장의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도 너무 지금 높은 상태고 끈적거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그 노동시장도 굉장히 견조하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양호하다. 랜딩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상당히 정체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가장 그 보수적으로 볼 때는 한 번의 인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상반기 중에 하반기에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그 경기가 항상 좋을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예. 게다가 지금 보시면 미국의 그 모기지 금리도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4% 중반. 예. 게다가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중반 후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가상금리를 합해 보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뭐 투자자들이죠. 이분들의 이제 모기지 금리가 7%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좋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좋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상황이 변동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보시면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이민자들을 갖다 지금 앞으로 받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게다가 노동의 경직성도 조금 더 해소가 늦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작년 7월 달에 예상한 거긴 하지만 2026년에는 금융시장이 완전히 변화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내년을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개인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미국의 경기에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뭐 특히나 뭐 소비 쪽에서 보면은 너무나 좋고 실업률에 있어서도 지금 상황이면은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하반기에는 좀 다른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예상을 해볼 수 하반기에는 있겠네요. 금리 인하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하의 시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제일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금리가 인하됐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 인하의 그 배경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는 다들 안 바라잖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서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거야라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야까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확실히 오기 전에 네. 요새 추세는 뭐냐면 각국의 그 정부나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그 경기 침체에서 경계를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화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앙은행, 정부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보면 선거에서 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하기 때문에 금리가 경기가 침체될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대책을 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있다고 하면 파월 의장은 빨리 금리를 낮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뭐야 미국 경기 이제 하반기 깨지는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빠른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또 금방 회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과거와는 정말 다른 올 한해의 변동성이 진짜 클 텐데 과거에 막 경기 침체 나왔을 때는 그 한 번에 빠지면은 빠져나오기 정말 어려웠던 그런 구간들이 많았잖아요. 올해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특히나 금리 같은 경우에 네. 시장 금리는 이제 국채 수익률로 대변이 되는데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우리나라의 국채 수익률은 지금 2%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네. 변동의 여지가 미국보다는 좀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10년물은 아직도 4% 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그 국채 수익률의 변동이 올해는 있을 수가 있다. 상반기 지금과 연말을 비교해 본다면 네. 최대 1%까지도 국채 수익률 금리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환율에 있어서도 달러원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한 1,450원대에서 최대 100원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은요.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달러 그리고 이제 뭐 달러는 그렇다 치고 금에 대한 그런 수요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올 한해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3,000달러는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고 또 얼마나 더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될지 여부를 잘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였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